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습관인데요. 여러분 습관에 혹시 관심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저는 습관 만들기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습관에 언제부터 관심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하다 보니까 습관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실행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습관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저한테도 아주 관심 갖는 분야인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헤빗이라는 책입니다. 진짜 습관 이야기가 아주 가득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웬디 우드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얼마 전에 나와서 이 책 관심 갖고 본 분들 아주 많으실 텐데 이 책에서는 다양한 심리학 실험들이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신뢰하고 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 웬디 우드 심리학자의 경우는 오리지널스의 저자 애덤 그랜트와 그릿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까지 아주 극찬하고 이 습관에 대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분이거든요. 과연 이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여러분 혹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의 목표를 SNS에 올리시나요? 과연 이 심리가 뭘까? 그 부분부터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정말 다이어트든 책 읽기든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결과 한번 볼까요? 이 책에서는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잔인한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SNS에 공개적으로 맹세해서 실패의 대가를 더욱 무겁게 한 것이라고요. 와,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SNS에 올리고 나면 그것을 꼭 실천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좌절하고 나를 탓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나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을 너무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아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는 습관이 잘 안 만들어지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면서 나를 채찍질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을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니까 우리 반이라도 했다라고 약간의 위안을 삼지 않으시나요? 저도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거나 위안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자는 시작과 지속은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종종 어떤 목표를 세우면 마치 가장 큰 난관을 넘은 것처럼 뿌듯하게 생각을 하죠. 무언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것처럼 흡족해지는 건데요. 의지만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 지속이 더 특별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시작은 너무 잘하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궁금하시죠? 이 책에서는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표에 집착하시나요? 상황에 집중하시나요? 이 단어부터가 좀 지금 차별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목표에는 집착이라고 표현을 했고 상황에는 집중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목표에 집착하는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시죠. 목표는 조깅하는 강력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정신적 상호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조깅을 가끔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행동의 목표를 아주 중요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죠. 내가 조깅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은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요. 조깅 한번 해볼까 하거나 조깅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습관의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인간은 행동의 목표와 보상에 점점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는 동기와 목표가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반복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고요. 이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목표를 중점적으로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그것을 실행할 만한 상황을 갖추고 노력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력이 높거나 의지력이 있으면 습관이 잘 만들어질까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자제력이나 의지력의 경우는 그것을 참으면서 이뤄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르는 거고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발생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습관을 잘 만들기 위한 또 방법이 있을까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자제력이 낮은 사람보다 의지력이 강하고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화에 더 능숙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자제력이나 의지력에만 우리가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제력은 일반적으로 습관의 형성과 파괴를 거치면서 더 잘 작동되는 건데요. 금욕과 인내의 끈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행동 패턴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제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참으려고 하고 인내 끈기만 강조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패턴을 좀 돌아보고 그것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제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궁금합니다. 이 저자가 과연 습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제시할지. 이 책에는 5단계가 들어있는데요. 이대로 하면 진짜 습관이 만들어질까요? 우선 살펴볼게요. 1단계는요. 늘 동일하게 유지되는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좋은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줄이고 나쁜 습관으로 향하는 마찰력은 높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하는 나만의 신호가 있으면 좋다라고 표현했고요. 네 번째는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신속하고 불확실하게 보상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예상한 보상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보상을 받았을 때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마지막은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만 봐서는 잘 감이 안 오시죠? 뒷부분에 가면서 하나하나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 안정적인 상황을 조성하라는 것과 내 신호를 만드는 것, 여기에 한번 좀 중점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아침 새벽형 인간 되기 위해서
아침 4시 반에 일어나는 걸 하고 있는데요. 2달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말에도 좀 일찍 눈이 떠지는 편이고요. 밤에 좀 일찍 잠드는 게 습관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여전히 힘든 상태로 눈을 뜹니다. 저는 이걸 저만의 신호로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만의 신호가 될 텐데요. 저처럼 커피를 아침 신호로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커피 메이커로 커피를 내릴 때요. 상황 신호가 필터 바구니도 될 수 있고 에스프레소 원두도 될 수 있고요. 누르는 템퍼도 될 수 있고 또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 우유 스팀기도 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신호로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침 습관에 스며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장소, 도구, 사람, 그리고 시간,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상황과 결합을 할 때 우리의 아침 습관은 만들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침 습관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가장 권하는 건 이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습관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아침에 일어나 보는 거죠.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침 신호가 돼서 아침 습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종이책으로만 보다가 이북 리더기로 보는 습관을 한번 들여봤는데요. 마침 그 사례가 이 책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이 책에서는 바꿔치기 전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북 리더기는 종이책을 쉽게 바꿔치기 했다고요. 제가 한 방법이거든요. 이 바꿔치기 전략이 성공하려면 보상의 원칙을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선택지가 전보다 못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 뇌의 도파민은 활동을 멈추고요. 앞으로는 그 행동을 피하라는 신호를 내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 이북 리더기가 보상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제가 들여다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그럴 때 활용하기에 너무 좋아서 이 종이책, 특히 이 책도 굉장히 무겁고 크거든요. 이 책을 드는 것보다는 이북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치기 전략으로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연 습관은 언제 만들어질까? 며칠 정도 이어가면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걸까? 이거 참 고민도 많고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도 정말 많이 발표가 됐어요. 어떤 분의 연구를 보면 2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2달은 돼야 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00일은 넘어야 된다.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어떤 행동이 자동화됐다고 느낄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적으로 66일이었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행동을 2달 넘게 반복하면 습관이 형성된다는 건데 이것도 명확한 근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설계되는 원리는 굉장히 명백합니다. 특별한 계획이나 심사숙고 없이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때 습관은 형성되는 건데요. 그 반복의 기간은 일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단 열흘 만에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60일이 넘어도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글쓰기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블로그 글쓰기를 매일 한 지 16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알람이 울려야 글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그 일을 한다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는 행동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 지속하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양치질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쉽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당연히 나쁜 습관이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재밌습니다. 좋은 습관은 운동이라고 하면 나쁜 습관은 TV 시청을 들 수 있는데요.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어떤 학생도 운동 습관과 TV 시청 습관의 변화 양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건강한 습관이고 하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었지만 단절의 상황은 이 둘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습관의 메커니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과 우리에게 해가 되는 행동 모두 똑같이 반응한다고요.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도 우리한테는 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차례 꺼내 보게 되죠.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 책 맨 마지막 부록에 담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우선 알아차려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상황 신호를 제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이게 어렵다면 이제 마찰력을 추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열어보게 되는 건 알람이 울려서 열어보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불필요한 알람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행동에 덮어 씌우는 방법. 우리 아까 바꿔쓰기 전략이 있었잖아요. 손목시계를 차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기 위해서 누르거나 우리 확인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검색하고 있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계를 차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보상하기입니다.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조금 더 뭔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한다면 아마 충분히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은 역시 반복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패턴을 반복해야 될 텐데요. 스마트폰은 정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먹는 그런 도구이죠. 우리에게 정보도 주지만 그만큼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지 않기도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습관 첫 번째 책으로 헤빗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또 심리학자가 다양한 실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습관을 정리한 책이라서 여러분께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습관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리뷰하는 5주 동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제안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